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산을 쓰고 산책을 좀 하다가 잠시 쉬면서 또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오늘 주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 무거운 문제지만 비도 오고 그 전에 생각을 좀 많이 하다가 남길까 말까 고민했던 테마입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잘못됐다고들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나름대로 들여다보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세한 조문 같은 것들을 언급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저 스스로도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접근하고 싶지 않고요. 이 빗소리를 들으면서 좀 안타깝고 슬픈 마음으로, 애석한 마음으로 대략 남겨보겠습니다. 우선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사유 중에 몇 가지 중에 첫 번째로 관련된 형사 재판을 판결도 나기 전에 탄핵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이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언뜻 들으면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견해로 들리죠. 하지만 제가 알아본 결과 헌법재판소법 32조인가? 네, 그것이 적용에 있어서는 알아두셔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 같은 경우는 헌법에 형사, 민사, 면책 조항이 있습니다. 형사 면책 조항. 내란죄나 외환죄가 아니면 형사상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통령직에 있는 사이에는 형사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사 재판을 기다려서 판결을 보고 탄핵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애초부터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법 32조는 그런 형사 면책 조항이 있지 않은 다른 대상자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조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 헌법 수호 의무 위반, 요거에 대해서 말씀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헌법 수호 의무는 어떻게 그 위반 여부를 판단할 것인가? 첫 번째는 대통령으로서 최순실 등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통치 행위를 한 것,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대응을 한 것, 이런 몇 가지 절 중에서 헌법 수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제 스스로도 판단됩니다. 그리고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뇌물죄를 인정한 것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사실 이미 형법적으로는 뇌물죄에 있어서 묵시적 청탁에 의해서 뇌물죄를 인정한 예가 아주 많습니다. 태블릿 PC에 의한 증거 능력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도 있는데, 워낙 논란을 많이 하셔서 제가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싶네요.
저라도 탄핵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할 수 있는가? 물론 헌재 결정에 대해서 재심 절차라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것 자체도 헌재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전원일치로 판결이 결정이 내려진 상태에서 헌재에 의해서 재심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렇다면 결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상당히 가능성이 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돌이켜보면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성이 매우 낮은 일이 아닌가. 그 내용 자체도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라도 이런 흔적을 남겨보려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을 해소하는 방법은 이후에 사면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의 가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또다시 논란이 많겠지만, 하지만 우리는 5.18 또 정권 강탈 이런 것들을 겪은 전두환, 노태우 전직 대통령 두 분을 군사 반란으로 형사처벌한 후에 사면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그분들보다는 적어도 사면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면이라는 방법으로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통합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저 이판입니다. 저는 단지 이렇게 판단했을 뿐입니다.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꼼꼼한 자료를 통하지 않고 이렇게 산책길에서 말씀을 남겨서 송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